여기까지 하고 네.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일부에 또라이 장관이 온 건 아는데 통일부 장관이면 통일을 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통일을 못하게 하는 통일을 방해하는 네, 장관입니다. 통일을 방해하는 장관이 지금 통일부를 망쳐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일부가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구성원들과 접촉한 시민단체와 영화감독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권혜요 씨가 운영하는 몽당연필 등의 단체들과 그리고 조선학교와 제일동포의 차별 문제를 다룬 영화 차별의 김지훈 감독과 나는 조선 사람입니다를 제작한 조은성 감독이 포함됐는데요. 일단 몽당연필은 지난 5월에 사전 신고 없이 일본 교토 내 조선학교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고 김지훈 감독과 조은성 감독은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이 몽당연필은 사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는 단체고 일본 내에서 아직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는 조선인 학교와의 교류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는 조총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쵸? 똑같이 우리 제일교포들처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남북한의 국적을 나눠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민단과 조총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분을 합니다만 그분들이 조총련을 선택한 거는 그냥 그분들의 부모의 고향이 북쪽이었을 뿐인 거고요. 예를 들어 내가 북한 출신인데 나는 전양 쪽으로 해갖고 나 그러면 저 민단에 갈래요. 교포로 갈래.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국 땅에서. 그러니까 조선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 그 당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 또는 가신 분들의 자손들이 그 국적을 포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적을 1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안 하고 유지해오고 있는 사실상의 애국자분들인 거예요. 우리 민족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동포인 겁니다. 남한도 북한도 일본도 아니고 아니, 근데 조선이에요. 계속 그거를 네. 지켜오신 그쵸. 분들이. 근데 이분들을 만났다고 또는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통일부의 정책이라 그러면 도대체 이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총련에서 민단 만나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는 안 했었어요. 다만 뭔가 이제 보안적인 안보적인 문제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입국을 제한하다가 이제 그것도 풀려가지고 자유롭게 그분들도 입출국이 가능한 그런 지경에까지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었고 그동안 이제 소외돼 있었던 일본 안에서의 차별 문제 같은 것도 공동 대응하기 위한 어떤 협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특히나 위안부 문제라든지 일본 내 징용 배상 문제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하고의 교류 또는 북한의 협조가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바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간단체에서의 예술 교류라든지 일상적인 모임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이 조선이다 보니 남으로부터도 북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조선인 학교가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일본이 학교들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조선인 학교를 다 빼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민들이 권혜호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몽당연필을 필두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굉장히 이적 단체고 빨갱이 단체고 무슨 어떤 반국가적인 행위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프레임 겁니다. 씌우는 거지. 그렇죠. 근데 왜 그 프레임이 또라이 장관 오자마자 씌워지냐는 거야. 늘 있던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역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짓거리들이 일어나냐는 거죠. 네, 이거 하면서 사실은 조총련 소속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래요. 네, 법적으로 아니죠. 근데 이 조선학교 학생의 80% 이상은 한국 국적인데 이걸 만났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러다가 화교학교에 축구하러 들어갔다가 중국 간첩이라고 잡혀가게 생겼어요.
중국 간첩이네. 아, 그런 거야? 한국 사람인데 화교 학교를 왜 들어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 네. 지금 따져놓고 보면. 왜 신고 안 하고 들어가? 축구하려고요. 축구를 빌미로 스파이짓 했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지나가다가 이런 관련 단체나 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인 줄 모르고 우연히 들어갈 수도 있잖아. 어떤 모임이 있거나 이런 장소에. 네. 근데 이런 것들도 미리 신고를 안 하면 이게 다 신고를 해도 지금 안 못하게 받는다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신고를 해도 사후 신고를 해도 안 받는다는 안 거.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들어갔다 왔어요.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갔다 왔는데 여기 소용없어. 너 거기 갔다 온 빨갱이야. 그리고 한국일보 보면은 뭐 박사 과정에서 김모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위안부 피해 실태를 고발한 배봉기 할머니를 연구하러 갔던 우모 씨가 있는데 2차 접촉 신고 과정에서 승인을 못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승인 안 해줘 이제. 연구도 안 해줘. 이거는 심지어 위안부 피해 실태 고발한 사람 이거 연구하겠다고 갔는데 이것도 승인 안 해줘. 남북 관계가 좋지 않다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남북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 관계를 의식해서 이러는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이 나오는 거 보면. 남북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이거 다 윤석열 때문이지. 결국 이 모든 문제를 만든 게 지금 정부고, 이 정부가 아직도 진짜 사실상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그 상대한테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라는 부처를 만들어 놓고 그 부처를 운영하면서 남북 교류를 막으려고 하는 게 연관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없는 게 낫지, 그러면. 그냥 민간인들 자유롭게 또는 민간 기업들이 교류할 수 있게끔 차라리 길을 열어줘. 그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명박근혜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 조선 학교와 교류 자체를 문제 삼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니까요. 지금 남북 간에도 굉장히 많은 정기적인 교류들이 있습니다. 5월달 되면 뭐 노동자 체육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대학생들 교류전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 청년 축전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은 그 물밑 접촉들이 있어요. 적십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접촉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접촉을 진행해오고 있던 거의 모든 단체들의 이 방북 허가나 승인 허가나 통신 허가가 완전히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끊어졌죠. 네. 심지어는 제3국을 통해서 그 단체하고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회선을 다 막았더라고요. 유신 정부에서도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남북체육교류협회 한때 간사로서 평양 체육축전에 우리 사람들은 실제 그래요. 체육인이었어. 네. 거기에 이제 정기적인 행사를 조선을 했다가 이놈의 이명박근혜 사태 때 이제 이게 다 무너져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인들 500명을 모시고 가서 열흘 동안 현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현지에 있는 북한은 기업이 없으니까 현지에 있는 뭐 군부나 뭐 보위부나 이런 사람들하고 엮어가지고 뭔가 이제 민간 사업 쪽으로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또는 구상무역 형태를 진행하려고 하는 정말 원대한 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냥 연평도 포격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갔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는 도쿄 소재 한 단체 인사가 뭐라고 했냐. 한국 분들이 조선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현장을 보고 싶어 하면서도 혹시나 이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해서 꺼리는 경우를 봤대요. 그러니까 도와주러 가기도 좀 그런 거야, 이제.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을 때부터요. 그 다음 연도에는 승인이 안 났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교류는 하고 양쪽에서 가서 체육대회도 하고 뭐 규모는 좀 줄어져. 코로나 때 또 잠깐 끊긴 거 있지만 이명박근혜 시절에도 그런 민간 교류 자체를 북하고 하는 것도 막질 않았다고요. 그리고 조선 그 국적이던 그 정대세 선수라든 축구 선수. 그렇죠. 우리나라 안영학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국가대표는 북한을 선택해도 조선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 와서 경기도 했어요. 왜? 취업돼서 취업. 예능 네. 출연됐어. 지금도 취업해가지고 저기
뭐 골대녀 감독하고 있잖아, 정대세는. 근데 이렇게까지 교류를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거는 저는 이 정권이 단순하게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정치적으로 표몰이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구나, 이 정권의 배우는. 김건희는 통일한다고 했잖아. 자기가. 기호를 받을 때 마음하고 다른 거야? 그거는 기호를 받았을 때만 받았을 때만. 그 에르메스를 줬으면 바로 북한에다가 전화했을지도 몰라. 기호 하나 더 맞겠네. 가자. 근데 디올이 아니고 에르메스래. 에르메스를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지. 예를 들어 내가 할 거니까 네. 너는 맡고 있어. 내가 할게. 내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타나서 지금 있는 문제를 다 풀어버릴 거야. 통일부는 맞고 김건희는 풀고. 그렇지. 그러니까 통일부가 막아준 걸 김건희가 나타났고, 자, 내가 왔으니까 지금부터 풀어. 이렇게 나가려고 했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 통일부가 불충한 거 아니야? 응? 불충한 거. 이 여사님의 뜻도 모르고 말이야. 어? 아니, 구구 유튜버, 아니, 구구 교수가 지금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걔는 애초에 머릿속부터 뼛속부터 북한은 우리, 한민족이 아니고 그냥 일본보다도 미국보다도 더 우리랑 안 맞는 그냥 완전히 갈라서서 선멸에 대한 적이다. 뭐 이따위 이론을 일본한테서 배우고 온 놈 같아요, 걔는.